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1월 23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의 강도가 좀 변화될 거다. 이런 희망 때문에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1%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뉴욕 시장 분위기에 힘입어서 우리 시장도 오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은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0.8% 가까이 상승해서 출발을 했지만 출발 후에 하락해서 거의 그 보합 수준까지 갔었어요.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그랬다가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다소 이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합에서 보이긴 했지만 시초가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결국 또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은 매수에서 출발해서 매도로 바뀌었고, 외국인들은 매도로 출발해서 매수 쪽으로 바뀌었고, 기관은 하루 종일 매도 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을 설명하려면 오늘 시장은 그냥 일반적인 시장 상황만 갖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코스피가 이런 움직임을 보인 것은 그건 뭐냐면 이제 시장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게 선물하고 좀 관련이 오늘 많이 있습니다. 파생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마지막에 종가 무렵에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사나가다가 한 몇백억을 한꺼번에 확 줄여버리는, 한 500억을 줄여버리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들은 마지막에 확 올려붙이면서, 상당히 많이 한 600억 정도 이렇게 동시호가에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토탈로는 매도 우위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개인들이 마지막에 또, 확 파는, 그러니까 개인들이 팔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관이 개인들 대놓은 물량을 좀 받아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829억을 순 매수했고요. 최종적으로. 기관은 175억을 순 매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은 963억을 순 매도를 했고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18.01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0.53%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0.8%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코스닥은 전혀 달랐던 게 뭐냐면 코스닥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지수를 상승시켰어요. 정말 우리 늘 하는 말로 스테디하게 그냥 계속 올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코스닥은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주요 이슈가 됐던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코스닥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영향도 좀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은 사고 개인은 팔고 이랬습니다. 코스닥에서. 되게 심플하죠. 코스닥 움직임이. 그래서 외국인은 오늘 1272억을 코스닥에서 순매수했고, 기관도 883억을 순매수했는데, 개인이 2000억이 넘게 2013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25.59포인트, 725.59포인트, 어제보다 1.87%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또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지금 8거래일째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어제보다 오르긴 했지만 음봉을 형성하는 게 지금 8일째 계속되고 있다. 8거래일째.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어제보다 오른 가격이긴 하지만 5일 이동 평균선을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어요. 5일 이동 평균선을 못 뛰어넘어서 이게 이제 조정이 끝났다. 이번에 상승했다가 좀 이렇게 하락 조정이 끝났다라고는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다고 추세가 하락으로 꺾였다고도 못 보지만. 근데 코스닥은 6거래일 만에 양봉을 만들었어요. 코스닥은 조금 다릅니다. 움직임을 보면. 오늘 이제 5일 이동평균선하고 아주 힘겨운 싸움을 했는데 그래도 바짝 갖다 살짝 위에 얹어 나오면서 끝냈다 하는 게 그래도 좀 다행이다. 근데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갭매꾸기가 어제 끝난 거로 보인다.
예,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도 이게 바로 상승으로 가는 것보단 아직은 뭐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환율은 오늘 1351원 80전에서 끝났어요. 4원 80전이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가 환율은 이제 최근에 1350원 선상에서 좀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 보기 전에 시가총액 상위를 좀 보면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삼성전자를 동시에 샀어요. 근데 외국인이 72억, 기관은 97억. 진짜 금액이 얼마 안 되죠. 예. 이것도 그냥 지수 손질만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 외국인이 176억을 순매수했는데 기관은 461억을 팔았어요. 요즘 이제 연기금이 계속 사다가 계속 팔죠. 연기금도 오늘 175억 팔았습니다. 삼성바이오는 뭐 양 주체가 다 팔았고, SK하이닉스도 외국인 기관 모두 팔았고, LG화학도 외국인은 69억 팔았고 기관만 163억 샀습니다. SDI는 외국인이 307억 샀는데 기관은 54억 팔았습니다. 현대차는 외국인 기관 다 팔았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22억, 27억 이렇게 팔았고, 그 다음에 기아는 외국인이 208억을 샀는데 이게 7거래일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기아가 좋아서 샀다고 하는 것보다는 숏 커버링 물량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보입니다. 기관은 45억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이 올랐던 인터넷 플랫폼 같은 경우에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외국인은 33억 팔았고요. 기관이 39억 샀습니다. 반면에 네이버는 외국인이 286억을 팔았고 기관은 53억 샀습니다. 네. 그래서 SDI는 아시지만 그 GM하고 조인트 벤처 만드는 거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오늘 조금 올랐죠. 예. 에너지 솔루션은 10,000원 빠졌는데 SDI는 21,000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섹터별로 좀 보면 웹툰, 카카오 관련주 이런 것들을 눈여겨볼 수 있는데 빈살만 국부펀드가 카카오 엔터에다가 이게 참 투자 추진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요새는 전부 이슈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이 보도도 전부 이제 추측 보도니까 가상 보도, 추측은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은 건 사실이지만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투자 규모가 7천억에서 8천억 사이가 될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고 보도가. 그 다음에 이제 아시지만 이제 웹툰의 카카오엔터가 주력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투자 받으면 좋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쪽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카카오를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운이 오늘 좀 HMM을 포함해서 올랐는데 이것도 이제 이슈예요. 근데 미국 이제 철도 노조 파업, 그 바이든 대통령이 중재안 내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파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글로벌 물류 대란이 우려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뉴스 나왔지만 화물연대가 24일부터 총파업을 지금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도 물류 대란 되면은 해운 운임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기대해서 이제 해운주들이 좀 움직였고, 하나는 조금 더 이제 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HMM, 그러니까 사는이 HMM의 그 지분 매각 가능성, 그러니까 민영화한다 이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기 시작했고 구체적인 시장 조사에 착수했다 해서 몇 개 그룹을 만난 것 같아요. 예. 기사 내용을 보니까 그런 거야 만났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니까. 근데 HM 저렇게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는 입장에서도 민영화한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사는이 그렇게 억지로 떠하는 것들을 정상화시켜서 민영화해야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드라마, 영화 제작, 엔터 이런 거는 말씀드렸지만 중국 OTT에서 강변호텔 우리나라 영화를 이제 틀었다, 서비스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한중 정상회담 성과로 중국이 한학령을 해제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기대감. 또 이제 한 증권사가 리포트를 냈는데
중국 컨텐츠 수출이 확대되면 이 드라마 제작사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거다. 뭐 뻔한 얘기죠. 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슈 시장의 특징은 다 뭐뭐 하면 뭐뭐 된다. 이렇게 전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시장을 이렇게 분리해서 보시라. 이슈의 시장과.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면 이게 뭐 추수감사절 주간에는 주가가 빠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좀 그랬다가 어제 이제 미국 시장도 올라오고 그렇지만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추수감사절 평균 보면 한 그 주간에 0.5% 1%가 안 돼요. 평균 값이. 예. 그러니까 뭐 그럴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뭐 미국도 내일 시장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 쉬고 금요일 날은 1시에 끝나니까 반나절 시장이 열리니까 그럼 뭐 이번 주도 끝나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뭐 시장이 우리는 말하면 추석인데 명절 전에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얘기를 하면 오늘 시장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알아들으실지 그게 이제 좀 걱정이 되는데 그냥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번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쭉 말씀드려왔던 게 뭐냐면 지금의 시장은 추세적인 움직임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들쭉날쭉하고 이런 거가 왜 이러냐면 향후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해석이 매일매일 시장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결과를 봐야 알지 그 누구도 뭐 알 수 파월이 이럴 것이다. 파월은 이런 성격의 사람이다. 이런 거 갖고 그게 뭐 증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시장이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가지고 뭐 하루 전진했다가 또 뭐 후퇴했다가 이거를 이제 거듭하고 있는 거죠. 그 지방 연준 총재들이 조금만 이상하게 얘기하면 뭐 또 거기에 반응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당연히 어떤 그 시장의 팩트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슈가 순환되면서 지금 시장을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상 시장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우리 외국인들은 뭐 늘 그렇지만 철저히 파생으로 이제 돈을 알뜰살뜰히 챙기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이 그 9월 28일부터 한 달 반을 6조 넘게 샀는데 그럼 얘네 주가 빠지면 물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이제 걱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리지 않으려고 얘네들이 주가 빼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라이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은 파생으로 다 뽑아갈 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근데 이제 오늘 그게 흔적이 딱 제가 아침에 드러나서 오전에 텔레그램으로는 말씀을 드렸지만 뭐 하긴 뭐 이 외국도 기관들도 다 돈 버는 데니까 쉬지 말고 벌어야죠. 추수감사절이라고 다 넋놓고 있을 때가 오히려 찬스죠. 외국인들이 오늘 313 그러니까 선물 기준입니다. 313.50 정도 부근에서 땡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5천억이 넘게 샀다가 오늘 끝날 때는 3,849억으로 선물이 매수가 끝났어요. 외국인 매수가. 그 얘기는 뭐냐면 5천억 했다가 한 1,200억 팔은 거죠. 오늘 일단 1,200억 일단 잘라놓고 왜 그랬냐면 오늘 315.05로 끝났어요. 오늘 315.05로 끝났어요. 선물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13.50부터 얘네가 땡겨 올리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15.50이 되면 얘네가 하방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보지만 삼성전자 이런 거 막 내리밟고 이런 게 아니라 적절하게 왜냐하면 코스피 200이 추정 지수니까 그걸 어느 정도 유지시켜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315.50 정도의 선물에서 얘네들이 털고 하방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면 내일은 조금 더 올리거나 아니면 올리다가 중간에 패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이해 안 되셔도 그냥
그 결론만 들으세요. 이건 이제 자꾸 여러 번 반복하면 이제 나중에 아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도 외국인들의 선물 움직임을 잘 살펴야 된다. 얘네들이 뭔 짓 하나, 그거를 좀 살펴야 된다. 또 이렇게 해서 몇 번, 들쭉날쭉한 당에서 선물을 챙겨가면, 예, 그러면 뭐, 9월 28일부터 죽으라고 6조 산 거 조금 밀려서 손해나는 거 다 커버하고도 남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린 거고. 그런데, 이제 이렇듯 시장이 이 추세 변화가 없고 이런 이제 답답함이 느껴지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설명드린 이런 이제 머니게임, 뭐 이거 하고, 이슈 순환,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슈도 매일 던지면 뭐 어땠다. 근데 전부 다,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이렇게 전부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뭐뭐가 되면 뭐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이슈 시장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안 움직이냐? 아니에요. 미친 듯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슈를 매매할 때는 혼자 정신 차리면 안 된다. 그냥 같이 미친 척 했다가 먼저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내 생각보다 급등하면 그냥 줘야 된다. 예, 그 이슈는 그렇게 따라가서 계속 이렇게 뺑뺑 돌면서 따라가는 거지. 이게 무슨 어떤 주식 사서 뭐 나는 이거를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을래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이슈 투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정신 없고 한쪽에서 근데 지수는 꽉 갇혀 있는 것 같고 이런 시장에서 그럼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뭘 어떻게 가지고 시장을 판단해야 되느냐? 그러면 뭐 미국 연준 총재들의 말을 하나하나 들어서 오늘은 뭐 이 사람이 매파적 사람이 오늘은 뭐 저 비둘기파적 사람이 뭐 이거를 우리가 그 행간을 잘 파악하고 소화해서 금리 정책을 예측할까?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뭐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전문가들도 다 헛발잡이들인데 이걸 우리가 무슨 연준 총재의 간단한 얘기를 듣고 어떻게 이걸 파악하겠어요? 진짜 염화 시중에 미소만큼 어려운 거죠. 예, 그러니까 아니면 뭐 유튜브에 들어가서 뭐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뭐 지금이야말로 살 때입니다 하면 그거를 따라서 뭐 추정할까?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시장에서는 실제 일어난 실증적인 시장의 변화의 흔적만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9월 29일부터 한 달 반가량 이어진 베어마켓 랠리든 그 돈이 차이나 런 때문에 빠져나와서 중국에서 나와서 우리 거를 산 것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국인이 계속 지속 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단기 반등을 만든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이제 좀 휘청휘청하지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간 시장의 뚜렷한 매수 주체가 지난번 같은 규모라도 뭐가 나타나지가 않으면 그러면 시장은 이게 술 취한 것처럼 휘청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뚜렷한 매수 주체가 나타나지 않는데 내가 먼저 개인 투자가가 그걸 예견해서 내가 먼저 행동에 옮긴다. 이거 얼마나 웃긴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거는 진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뭐 언제 매매하냐? 될 때 매매해야죠. 매매할 때마다 깨지는 것보다 깨질 때 안 하는 게 낫죠. 네, 그러니까 시장에 뚜렷한 매수 주체가 나타나야 그래야 시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수 주체도 어쩌다 개인이 사는 것도 개인이 살려면 적어도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동학개미 열풍처럼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달려들던지 아니면 지난 한 달 반 조금 전 9월 말부터 외국인이 했던 그런 거던지 뭐가 그런 매수 주체가 뚜렷하게 시장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시장은 움직여봤자 제한적이다 이렇게 파악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봐야 뚜렷한 매수 주체가
시장에서 발견되느냐를 봐야 시장의 추세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시장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안 나타났는데 주가가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전부 이슈의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모든 거를 어제 말씀드렸던 매매 원칙에 입각해서 매매를 하는 거고, 그런 질문 많이 하셨던데, 난 물려서 팔 게 없습니다. 예, 팔 게 없으시면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난 이제 뭐 좀 손해 났지만 그 방법대로 해볼랍니다. 그러면 뭐 일부 가지고 해보셔도 되고, 이슈는 철저하게 트레이딩. 이슈야말로 기술적 분석에 입각해서 그냥 트레이딩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슈가 빵 터졌어요. 내 생각보다 급등했어요. 근데 내가 오늘 팔았어. 근데 그 다음날 더 올라가요. 그래서 배가 아파. 배가 아픈 게 가슴 아픈 것보다 난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아쉬운 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 매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느긋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물려있지만 주식도 있고 현금도 있어요. 그 주식도 있고 현금이 있다면 양방으로 다 편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요즘 같은 시장 분위기에선 눈으로 확인된 것만 믿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편하지 않는가 싶어요. 연준에서 연방은행 총재들이 금리 속도를 좀 조율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얘기 왜 조율해요? 금리 속도를? 걔네들도 아는 거죠. 아, 이거 경기가 심각한데 생각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기가 심각하면 주시장이 좋나요? 그건 또 그 다음에 또 파도를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속도가 조절된다고 주가가 막 오른다? 그것도 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근데 우리가 그런 복잡한 셈법을 떠나서 그냥 직시에서 볼 수 있는 건 뚜렷한 매수 주체가 생겨나느냐를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제 얘기는. 예. 그리고 오늘 선물을 통한 이제 외국인이 파생을 통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일 어떻게 마무리 짓나 보면 시장이 조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안 하도 개인 투자가들은 안 하더라도 재밌는 시장은 분명합니다. 예. 오늘 시장 설명 이렇게 끝내고요. 내일 또 장 끝나고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